그런데 이명박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제 밥값하고 있죠. 이명박 따라다니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 이틀 동안 욕 진짜 직살나게 처먹었죠. 예. 질문하지 말한다고 진짜 질문을 안 해. 아, 그니까. 예. 프레시 터트리지 말란다고 프레시 안 터트려.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지 우리나라 기자들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을 정치 공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핵심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가봐. 대통령이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돌고 있던 소문에 대한 질문이 먼저 가요. 이명박이 보수가 대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홍준표 까라 뭐 자유한국당에 다시 뭐 합쳐지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 질문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을 낼 생각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런 예민한 질문들은 싹 무시한 채 딱 그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은 뉴스타파 기자들이나 누가 가서 이렇게 이명박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묻잖아요. 그러면 피하는 방법이 이런 사람은 꼭 이런 식인 거지. 날씨가 추운데 완전히 대답을 피한 채로 날씨가 춥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급히 떠났다. 근데 이게 바레인에 나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뭐 추정 비슷하게 한 것처럼 바레인은 심상치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뭐 조수지 어떤 느낌도 있지만 비자금의 조수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할 수 있는 반격의 시작. 그러니까 이걸 게임 스포츠로 본다면 반격이겠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진짜 모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은 어떤 절대 마왕 이런 지존 이런 건 아니에요. 권력을 어차피 잃은 대상 입장에서는 옛날 권력에 기대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허명과 또는 뭐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혹시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 이런 것들로 버틸 수는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런 사람들 자체도 권력 앞에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명박 들어오면서 2박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뭔가가 또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내놓고 대들어 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 분명히 짧게라도 자기 입장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뭐랄까 이 파장을 저는 바레인에서 느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다 글로벌 시대라서. 그리고 바레인에서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이 일단 상당히 쫄아있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검찰청 입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유심히 보면은요, 이명박이 한번 되게 크게 밀쳐져요. 그 뒤에 보디가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제 넘어지는 것 같이 해서 이명박을 확 미는데 그때 이명박의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그 순간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탁 쳐다보는데 그게 되게 자세히 보시면 되게 압권입니다. 뭔가 항상 보호받던 이명박이 한 방 맞는 듯한 그게 딱 보이거든요. 아, 감히 니들이 내 몸에 손을 대? 네. 이거. 그런 거였지. 정주영 씨한테 조인트 까이면서 일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 까이면서 정경이 뭐 시퍼렇게 멍들면서 일을 배웠었는데 미리 침정도 당했다고 뭐 그렇게 빈정이 상하거나.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고 자기가 쪼인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고 쫄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좋아.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우리 이니 대통령처럼 막 환영 인파가 나와 있고 좀 밀쳐주면 어때? 행복한 비명이지. 근데 잔뜩 쫄아 있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홀대한다고 느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나 전직이야 임마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지금 그리고 바레인에서도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또 자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고 컸기 때문에 그때 모았던 그리고 지금의 나의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라이. 자기 빚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 확실히 대답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뻘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위 환원하신 분이잖아. 사위 환원. 사유환원.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사고와 행동의 이치와 도리이자 내가 이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실용적이지 자기 자신한테만.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바레인 가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용주의라고 얘가 얘기한 거는 돈 버는 거다. 오로지 모든 목표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바레인에서 저는 이게
주체를 누가 한 거예요? 주관하고 주체를 잘 모르죠. 그건 나왔잖아요. 전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문화부 장관이 초청을 해서 왔다, 고맙다 이런 말을 거듭합니다. 좀 그런 게 바레인 이런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을 초청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막후에 이명박을 스폰해주는 누군가가 돈을 대고 이거는 이름만 빌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연 오면 강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몇 억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주면 걸리거든요. 법원에, 검찰에. 그런 말. 그러니까 강연을 포장을 해서 강연으로 포장해서 돈을 주는 거죠. 나는 이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나는 반대로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거기도 아무리 바레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내가 가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 막막 스캔. 그 막막이나 뭐 지문이나 비밀번호나 이게 있어. 그러면 가깝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뒀던 그쪽 라인한테 초청 한번 해줘. 강연료는 안 줘도 상관없어. 내가 바레인 갈 일이 있는데 그냥 가면 이상하니까 스케줄 만들어서 가는 거다. 저는 그게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바레인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국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당연하지.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제와 UAE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임 후에도 왕세제 초청으로 매년 한 번씩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유럽 유수 박물관에 분관을 유치한 것도 미래를 내다본 개방적인 발전 전략으로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왕족이 자기를 매년 초청을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계속 갈 의심받지 않고 네. 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매년 간다는 있는 거죠. 거네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 왕족들도 이거는 인터폴에 공조수사 당할 수도 있는데. 이명박 씨가 이제 거기서는 뭔가 뭘 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뭔가 정황들이 좀 이상하다 이야기였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이명박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뭔가가 움직이겠죠. 일단은 이명박은 모처나 이런 데서 비밀리에 자기 측근들을 거의 날마다 만나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태효도 지금 출국 금지됐고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네, 날이에요. 오늘 소환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소식만 지금 들리고 있어서 그 날짜를 조정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일보나 JTBC 같은 쪽에서는 이명박 측근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도 정보 있어. 5년치 노무현 정부 자료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려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죠. 실명이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명 나온 사람이 조혜진 전 의원이라고 네, 종편에 종종 나오죠. 가끔씩 나오는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명박도 지지자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원전하겠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이명박이 지지자가 있다면 지금 이명박 집 앞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한 사람도 이명박을 옹호하는 박사모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모도 있는데 이사모는 왜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걸 아니까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기도 끼고 싶어서. 국민들은 이명박을 조사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해요. 지금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도 이명박은 도둑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명박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카드나 정보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겠죠, 깠겠죠. 맞아요. 대통령이 못 되도록. 대통령 안 되려고 예. 발악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진짜 발악을 했을 텐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저는 서청원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봐요. 녹음 파일 이게 없으면서. 모아놓은 자료는 있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지. 자, 저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MB 측에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까십시오, 그냥. 까시면, 까라. 아, 까고 있네. 그 자료를 까시는 순간, 검찰이 안 움직이면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싸그리 넣겠습니다. 위법성 때문에 까는 순간 같이 죽는 건데 있다고 치더라도 까는 순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뻥카를 이용해서 마치 대단한 펜화 들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심하게 볼 이유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되면서 박근혜 정권 오면서 작년 총선 때 사실상 친박으로 물갈이 한 거예요. 그전에는 친이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즉 이명박의 유산 같은 것이 좀 많이 남아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조혜진 이 사람도 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엄혹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는 거.
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뭐 무슨 끝장 토론 이런 데 나가는 뭐 이런 식의 토론 말고 주로 이렇게 어떤 패널이나 이런 걸로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 예. 세력들 중에. 예. 이 사람들을 스피커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은 퇴임 후에 온전하겠냐? 요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걸 다 엮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당장 잡아들여야 됩니다. 검찰은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국회의원 하랩이라도 이거는 국가원수, 이거는 협박죄예요. 협박죄로 넣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주정부 3기에서 서로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어마어마한 비리 스캔들에 걸렸어. 그러면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얘가 뭐 무사할 거냐 말 거냐 이딴 식의 말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거고 협박하는 거예요. 얘부터 협박죄로 일단 넣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우리. 짤 없이 그냥.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들을 무리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자되는 MB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아무거나 지나가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툭 잡아서 까봐도 그 돈의 규모나 또 비리의 범위나 이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엄청난 범죄들이에요. 홍준표 등이 끌어가는 전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친박으로부터 망가진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 이게 사실 국민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2순위다. 진짜 1순위는 보수가 단합하는 거다. 여기 이명박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당제의 개념도 그런 거지만 꼭 어떤 세력이 보수와 진보로 두 개로 나뉠 필요는 없잖아요. 보수 중에서도 수구 보수, 조금 더 건강한 보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보수가 일치 단결하자 그 속에 이명박이 웃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홍준표가 이재호를 만났다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이름도 아름다운 늘 푸른 한국당의 대표죠.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전 의원하고 홍준표하고 그 최근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났죠. 예, 그래서 그게 왜지?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렇게 머리스 채우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왜 만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명박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사실은 지키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정당을 만들었던 거죠.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서 이재호가.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정당으로서의 세력도 세력이지만 그렇게 모아지면 실망하고 있던 보수의 오래된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힘을 모아줄 거야라고 하는 그 분위기일 텐데 아까 말한 그 마차님이 말했던 그 논쟁이 있잖아요. 왜 이명박한테는 지지자가 없나. 예. 그 논쟁이 이미 언론상에서 시작됐는데 예를 들면 정두원, 원래 친이었던 정두원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지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조혜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왜 없냐. 뭐 우리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점잖으신 분들이고 숨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종류가 다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미치겠네. 이명박은 지지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은 지 혼자 처먹으니까. 박근혜는 지가 각자가 다 알아서 헤쳐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니까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4대강 할 때 동지상고라든지 그쪽에 엄청 나눠먹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만 해먹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헤쳐먹는 그런 판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살짝 수정된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제 밥값하고 있죠. 이명박 따라다니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 이틀 동안 욕 진짜 직살나게 처먹었죠. 예. 질문하지 말한다고 진짜 질문을 안 해. 아, 그니까. 예. 프레시 터트리지 말란다고 프레시 안 터트려.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지 우리나라 기자들이?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식 참모진들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이 지금.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 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돌고 있던 소문에 대한 질문이 먼저 가요. 이명박이 보수가 대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홍준표 까라 뭐 자유한국당에 다시 뭐 합쳐지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수가 통합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그런 질문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을 낼 생각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예민한 질문들은 싹 무시한 채 딱 그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은 뉴스타파 기자들이나 누가 가서 이렇게 이명박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묻잖아요. 그러면 피하는 방법이 이런 사람은 꼭 이런 식인 거지. 날씨가 추운데 완전히 대답을 피한 채로 날씨가 춥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황급히 떠났다. 근데 이게 바레인에 나가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뭐 추정 비슷하게 한 것처럼 바레인은 심상치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뭐 조수지 어떤 느낌도 있지만 비자금의 조수지. 근데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할 수 있는 반격의 시작. 그러니까 이걸 게임 스포츠로 본다면 반격이겠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진짜 모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은 어떤 절대 마왕 이런 지존 이런 건 아니에요. 권력을 어차피 잃은 대상 입장에서는 옛날 권력에 기대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허명과 또는 뭐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 혹시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 요런 네, 근데 왜 그 뻘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위 환원하신 분이잖아. 사위 환원. 예. 사유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사고와 행동의 이치와 도리이자 내가 이끈 정부의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실용적이지 자기 자신한테만.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바레인 가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용주의라고 얘가 얘기한 거는 돈 버는 거다. 오로지 모든 목표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바레인에서 저는 이게 주최를 누가 한 거예요? 주관하고 주최를? 잘 모르죠. 그건 나왔잖아요. 전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문화부 장관이 초청을 해서 왔다, 고맙다 이런 말을 거듭합니다. 좀 그런 게 바레인 이런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을 초청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막후에 이명박을 스폰해주는 누군가가 돈을 대고 이거는 이름만 빌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강연 오면 강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몇 억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주면 걸리거든요. 법원에. 검찰에. 그런 말. 그러니까 강연을 포장을 해서 강연으로 포장해서 돈을 주는 거죠. 나는 이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나는 반대로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거기도 아무리 바레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내가 가서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 막막 스캔. 그 막막이나 뭐 지문이나 비밀번호나 이게 있어. 그러면 가깝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 뒀던 그쪽 라인한테 초청 한번 해줘. 강연료는 안 줘도 상관없어. 내가 바레인 갈 일이 있는데 그냥 가면 이상하니까 스케줄 만들어서 가는 거다. 저는 그게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바레인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국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당연하지.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세이크 모하메드 왕세제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임 후에도 왕세제 초청으로 매년 한 번씩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유럽 유수 박물관의 분관을 유치한 것도 미래를 내다본 개방적인 발전 전략으로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왕족이 자기를 매년 초청을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계속 갈 의심받지 않고 네. 갈 수 있는 기회가 네, 매년 간다는 있는 거죠. 거네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 왕족들도 이거는 인터폴에 공조수사 당할 수도 있는데. 이명박 씨가 이제 거기서는 뭔가 뭘 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뭔가 정황들이 좀 이상하다 이야기였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이명박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뭔가가 움직이겠죠. 일단은 이명박은 모처나 이런 데서 비밀리에 자기 측근들을 거의 날마다 만나다시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태효도 지금 출국 금지됐고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소환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 소식만 지금 들리고 있어서 그 날짜를 조정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일보나 JTBC 같은 쪽에서는 이명박 측근의 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도 정보 있어. 5년치 노무현 정부 자료 꺼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흘려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죠. 실명이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명 나온 사람이 조혜진 전 의원이라고 네, 종편에 종종 예, 나오죠. 가끔씩 나오는 그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저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명박도 지지자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원전하겠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이명박이 지지자가 있다면 지금 이명박 집 앞에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한 사람도 이명박을 옹호하는 박사모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모도 있는데 이사모는 왜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걸 아니까 보수 대통합을 외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자기도 끼고 싶어서. 국민들은 이명박을 조사 안 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해요. 지금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도 이명박은 도둑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명박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카드나 정보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겠죠, 깠겠죠. 맞아요. 대통령이 못 되도록. 대통령 안 되려고 예. 발악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진짜 발악을 했을 텐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저는 서청원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봐요. 녹음 파일 이게 없으면서. 모아놓은 자료는 있는데 아무 쓸모 없는 거지. 자, 저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MB 측에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까십시오 그냥. 까시면 까라. 아, 까고 있네. 그 자료를 까시는 순간 검찰이 안 움직이면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그런 것들로 버틸 수는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런 사람들 자체도 권력 앞에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이명박 들어오면서 2박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뭔가가 또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내놓고 대대로 보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 분명히 짧게라도 자기 입장을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뭐랄까 이 파장을 저는 바레인에서 느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다 글로벌 시대라서. 그리고 바레인에서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이 일단 상당히 쫄아있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검찰청 입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유심히 보면은요, 이명박이 한번 되게 크게 밀쳐져요. 그 뒤에 보디가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이제 넘어지는 것 같이 해서 네. 이명박을 네. 확 미는데 그때 이명박의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그 순간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탁 쳐다보는데 그게 되게 자세히 보시면 되게 압권입니다. 뭔가 항상 보호받던 이명박이 한 방 맞는 듯한 그게 딱 보이거든요. 아, 감히 니들이 내 몸에 네, 손을 대? 네. 이거. 그런 거였지. 정주영 씨한테 조인트 까이면서 일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 까이면서 정경이 뭐 시퍼렇게 멍들면서 일을 배웠었는데 미리 침정도 당했다고 뭐 그렇게 빈정이 상하거나.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고 자기가 쪼인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 있고 쫄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 표현된다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좋아. 한국에 들어오니까 막 우리 인희 대통령처럼 막 환영 인파가 나와 있고 좀 밀쳐주면 어때? 행복한 비명이지. 근데 잔뜩 쫄아 있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홀대한다고 느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나 전직이야 임마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지금 그리고 바레인에서도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또 자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고 컸기 때문에 그때 모았던 그리고 지금의 나의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예라이. 자기 빚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건지 확실히 이게 대단만 하면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싸그리 넣겠습니다. 위법성 때문에 까는 순간 같이 죽는 건데 있다고 치더라도 까는 순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뻥카를 이용해서 마치 대단한 펜화 들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심하게 볼 이유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되면서 박근혜 정권 오면서 작년 총선 때 사실상 친박으로 물갈이한 거예요. 그전에는 친이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즉 이명박의 유산 같은 것이 좀 많이 남아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조혜진 이 사람도 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엄혹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는 거. 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뭐 무슨 끝장 토론 이런 데 나가는 뭐 이런 식의 토론 말고 주로 이렇게 어떤 패널이나 이런 걸로 자주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 세력들 중에. 이 사람들을 스피커로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말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은 퇴임 후에 온전하겠냐? 요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걸 다 엮어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당장 잡아들여야 됩니다. 검찰은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국회의원 하랩이라도 이거는 국가원수 이거는 협박죄예요. 협박죄로 넣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주정부 3기에서 서로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어마어마한 비리 스캔들에 걸렸어. 그러면 법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얘가 뭐 무사할 거냐 말 거냐 이딴 식의 말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거고 협박하는 거예요. 얘부터 협박죄로 일단 넣어야 됩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우리. 짤 없이 그냥.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들을 무리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자되는 MB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아무거나 지나가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툭 잡아서 까봐도 그 돈의 규모나 또 비리의 범위나 이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